자,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A 태그를 한번 보시면 A가 무슨 약자인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A는 그 A 이렇게 썼던 거는 이제 앵커 이런 A입니다. 앵커 이런 앵커 ER인가 OR인가 이런 약자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A 태그라고 하면 앵커 태그, 저는 앵커 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앵커 태그 OR이네요. ANCOR OR 이렇게 해서 앵커 태그에 해당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지점, 군사 지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거나, 군사 지점 한 곳에 이제 이동되는 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제 배, 닷 이런 것을 이제 배를 고정시키기 위한 닷, 일정 페이지에 고정시키기 위한 닷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그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그 닷을 이용해서 그 페이지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앵커 태그라고 얘기하고요. 그 얘네들은 이제 페이지,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킬 때 사용합니다. 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그 형식은 A 태그를 쓰면서 href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이동시킬 URL을 사용합니다. URL인데 이제 그 URL을 사용하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화면에 보여줄 텍스트, 보여줄 내용을 이렇게 여기다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a 써서 쓰시면 보여지는 거는 보여줄 내용이 보여주고, 이제 앵커 태그를 사용하면서 언더바가 생기게 되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네들의 이제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렇게 형식을 이렇게 쓰시는데, URL로 클릭을 하면 보통 기본 동작은 클릭을 하면 URL로 이동이 돼요. 이동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URL이라는 네이버닷컴 뭐 이런 것도 URL이 될 수 있고요. 같은 페이지에 이제 HTML 파일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이미지 파일 이런 거 될 수 있고요. 브라우저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보여줄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여줄 내용이 된다. 그 언더바가 생기죠. 보통의 경우는 언더바 그 밑줄이 생기고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를 위에 놓으면 손가락 표시가 이제 나타나고 클릭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클릭할 수 있다고 표시하는 거죠. 있다고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앵커 태그라고 얘기하고요. 그 앵커 태그를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앵커 태그 안에다가는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자, 저희가 그 앵커 태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웹 컨텐츠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에 하세요. HTML 파일 클릭하시고요. A, 앵커 태그니까 A 쓰시고요. 엔터 치세요. 그래서 엔터 치세요. 치시고요. 여기다가 그 페이지 이동하는 앵커 A 태그 쓰겠습니다. 페이지 이동시키는 A 태그 자 쓰시고요. 그 H2, H3 정도에 해당되는 태그를 사용, 헤딩 제목에 해당되는 거라서요. 그 먼저 이제 텍스트를 클릭하면 텍스트 클릭입니다.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 클릭하여 페이지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앵커 태그 사용하시면 되고요. A 쓰시면 되고요. 그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갤러리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href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속성으로 나오죠. href
나오시고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제 이동시키고자 하는 이 URL을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갤러리 HTML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명만 쓰면 되는 거죠. 써서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똑같이 갤러리라고 그냥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보는 거죠. A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빈실을 눌러서 실행을 해봐라.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갤러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갤러리 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크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갤러리 뒤로 가기 눌러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갤러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갤러리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잘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R 태그를 안 쓰면 줄바꿈을 안 하기 때문에 BR 태그를 써가지고 사용하고요. 이번에는 네이버 쪽으로 하려면 네이버는 다른 서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이버.com 해서 URL을 쓰시고 여기다가 네이버라고 쓰겠습니다. 네이버. 그 HTTP에 해당되는 것은 HTTP 뭐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은 이제 브라우저니까 HTTP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HTTP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브라우저를 썼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HTTP를 생략한 겁니다. 자, 생략을 했고요. 생략을 했으면 저희가 이제 요거를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네이버라고 나오고요. 언더바가 생기고 마우스를 올리면 손가락 표시가 된다. 여기 이제 그 언더바 밑줄이 생기고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고 클릭할 수 있다고 표시되는 거고요. 클릭하면 URL로 이동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찾을 수 없대요. 이게 지금 네이버닷컴을 썼는데 HTTP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썼더니 같은 페이지에 파일 찾고에 앉아 있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HTTP 쓰겠습니다. HTTP 땡땡 뭐 네이버닷컴 쓰고요. 예. 그러면 이제 뒤로 가기를 하고 새로 고침 한 다음에 그다음 네이버닷컴을 클릭하면 이제 네이버닷컴으로 이동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네이버닷컴으로 이동해서 URL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걸 보여드렸고요. 얘에 대한 예제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글자를 클릭하면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동시키는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작성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잘 됩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 A 태그 예입니다. A 태그 예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CSS를 이용해서 조금 더 그 멋있게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멋있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더바를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해보죠. 그 전에 해볼 거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그 저희가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쓰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텍스트를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복사하고요. 지금부터 테이블을 클릭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 되세요.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제 이동하는 걸 쓰면 되는데 요게 지금 텍스트 대신에 이미지 태그를 쓰는 겁니다. 그 갤러리.html로 하는데 이미지 중에 한 개, 스노우에 해당되는 거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미지 태그 여기서 갤러리 대신에 그 텍스트 대신에 이미지 태그를 쓰는 거예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쓸 거고요. 이미지 태그 뭐 href src죠. src 얘는 단독 태그에 해당이 되고요. 자, src 이꼬르 되시고요. 그 이미지 안에 그 s 언더바 뭐 스노우 01.
JPG. 보통의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작은 이미지를 한 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뭐 이제 당장 작은 이미지 만들어서 쓰기는 좀 그러니까 위드하고 헤이트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드를 한 50픽셀? 50픽셀도 좀 크긴 하거든요. 50픽셀. 헤이트를 이게 지금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가로 방향으로 한 30픽셀, 30px 뭐 이렇게 써가지고 지정을 하세요. 지정을 하면 되시겠죠?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 이미지를 쓸 수 있어요. 그 테이블을 쓸 수도 있고요. 내 맘대로 여기다 앵커 태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태그를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자, 되었으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인데요. 뒤로 가기. 그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 요거는 이제 그 텍스트인데 요거는 이미지죠.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잘 되네요. 이미지도 마우스 대면 손가락 표시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입니다. 보여서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동일한데요. 저희가 네이버를 클릭하면 네이버가 들어가는데 네이버에 여기 이미지 여기 있잖아요. 그 네이버 이미지가 F11을 눌러서 보시면 얘가 이미지가 따로 되어 있는지 하나로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 표시와 네이버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이제 사용해 볼 건데요. 그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제 그 링크 주소 복사 뭐 이렇게 해서 링크 주소가 좀 길긴 할 텐데 링크 주소 복사해 가지고 사용할게요. 사용해 보시면 여기 이미지 src를 여기다가 또 동일하게 자, img 태그인데 src 이꼬르 쌍따옴표 찍고 이제 슬래시 깍스 표시 사용하시고 이미지를 이제 컨트롤 V 눌러서 아까 전에 복사했던 거 네이버닷컴이 URL 그냥 이미지 거를 복사하고 싶었는데 이미지가 복사가 안 됐어요. 그 네이버닷컴에 해당되는 것을 오점 마우스 누르면 링크 주소 복사가 네이버닷컴인가 봐요. 그냥 클릭해서 검사해 가지고 이미지를 찾아낼게요. 여기 보면 아이고 여기 보면 지금 뭔가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썼네요. 뭔가를 써가지고 앵커 태그를 만들었는데 앵커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설정에 의해서 이미지 파일 자체를 쓴 게 아니라 설정에 의해서 쓰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안타깝네요. 갖다 쓸라 그랬는데 그냥 이미지 URL을 갖다 쓸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됐네요. 그러면 이제 캡처한 게 뜨면 되죠. 그래서 캡처한 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거 네이버 아이콘에 해당되는 거 캡처한 게 뜰게요. 이렇게 네이버가 좋아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캡처 떠가지고 사용하면 자, 지금 이클립스 여시고요. 이클립스를 열었습니다. 여시고요. 현재 어디에다가 여기 img 태그 이미지는 전부 다 img 태그에다 집어넣어서 찾기 편하게 하시고 지금 제가 그 캡처했던 여러분들도 캡처한 게 떠보시면 괜찮을 것 같으시고요. 캡처한 게 떠서 했던 거를 저는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여기다 이제 그 네이버 아이콘 네이버 .png 이렇게 이름 고치고 갖다가 넣겠습니다. 이미지에다가 복사해서 넣으라고 시키겠습니다. 카피 파일 오케이 이렇게 상기 마련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그 이미지는 여기 있는 거 이미지 폴더 밑에 네이버 .png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 지워주시고 이미지 img 폴더 밑에 네이버 .png 파일을 갖다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클릭하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게 하시고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네이버 그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얘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요 네이버는 보여주는 게 이미지일 뿐이고요. 보여주는 게 이미지. 여기 보여줄 내용이죠. 보여줄 내용이 이미지. 그다음에 링크는 여기 앵커 태그에 의해서 링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링크가 잘 걸린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저희가 그 앵커 태그를 쓰시면 기본이, 자, 저희가 이제 이런 버튼처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얘는 CSS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앵커 태그를 써서 하면은 그냥 보여줄 때의 내용입니다. 보여줄 때 앵커 태그의 CSS는 보여줄 때, 맨 처음 보여줄 때 나타나는 거를 이제 앵커 태그라고 쓰시고요. 앵커 태그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H 오버를 많이 씁니다. Arrangement use mouse's overrate, 이거 여기에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게 됐을 때 사용되는 그런 CSS를 선언할 때 A 땡땡 H 오버라고 씁니다. H 오버 써가지고 사용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성화됐을 때 액티브, 갔다 오면은 비지티드. 보통 클릭해서 갔다 오면은 보라색이 됩니다. 보라색으로 되는데, 저희가 여기 클릭을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이쪽 텍스트가 지금 보라색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으신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비지티드입니다. 갔다 왔다. 기본으로 보라색으로 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면 저희가 이제 조금 멋지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텍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텍스트 말고 박스로 만들고 버튼처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처럼. 자, 텍스트를 이용한 페이지 이동을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하셔서 그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리시고, 텍스트를 클릭하여 페이지 이동을 하는데 텍스트 버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지 버튼 이미지는 아닌데 그냥 버튼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텍스트 버튼. 예. 텍스트인데 걔를 버튼으로 만들어서 텍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 이동하는 걸로 작성을 하시고요. 앵커 태그인데 두 개, 여기 위에 거랑 다르게 A 태그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런 건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만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두 개 이상이면 뭘 지정해라? 클래스를 지정해라 쓰시고요. 앵커 태그인데 버튼이에요. 그러면은 btn 버튼인데 A 태그 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클래스인데 두 개 이상은 클래스, 한 개만 지정할 때는 ID, btn 버튼으로 되어 있고 앵커 태그를 버튼으로 만들어서 할 겁니다. 클래스를 지정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부트스트랩의 클래스는 좀 다른데요. 저장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언더바가 생기고 이제 마우스 올라가 봐야 별로 다를 게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맨 처음에 보여지는 버튼처럼 보여지게 만드는데 테두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테두리 만들고, 이제 글자색은 이제 깜짝색보다는 약간 회색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스타일 지정해서 사용하시는데, 클래스를 지정한다 그랬죠. 클래스 앞에는 점을 붙여야 한다. 스테스 점 btn 언더바 a라는 클래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쓰시면 앵커 태그로 보여줄 때 얘기예요. 보여줄 때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더를 테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더인데 이 볼더에 해당되는 것은 뭐 회색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색으로 만들고 한 2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2픽셀이고 대시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뭐가 또 있나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길이로 봤을 때는 센티미터, 지금 px가 여기 있죠. px 길이를 봤을 때 이렇게 썼고, 띤 이런 것도 이제 두껍게 뭐 이런 것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모양에 대한 게 이제 모양에 해당되는 것이 솔리드
솔리드 여기 있죠. 더블 대시드 뭐 히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저는 뭐 지금 그 도티드는 해봤으니까 더블 대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시드 해가지고 대시드 해서 사용해 보고요. 그 점이 아니라 점보다 더 긴 점입니다. 긴 이게 대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 키보드에서 대시가 이 대시입니다. 대시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색상을 지정해야 되죠. 샵 지정하겠습니다. 샵 쓰시고요. 그 안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뭐 약간 진한 색깔로 뭐 888 정도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게 이러면서 이제 나왔죠. 이제 색깔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페이지 이동하는 쪽으로 가서 이제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생기면서 글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겼고요. 요거를 조금씩 이제 다듬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스 안에 너무 붙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박스 안에 너무 붙었죠. 박스 안에 너무 붙어가지고 너무 따닥따닥 있어요. 박스하고 글자를 좀 띄우고 싶어요. 이 테두리에 해당되는 거와 글자 사이를 패딩이라고 얘기합니다. 패딩. 우리가 얘기하는 패딩 잠바가 또 동일한 거고요. 패딩. 그래서 패딩이 그 우리 살하고 날 바깥에 공기하고 예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패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패딩 잠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딩 잠바가 이제 그런 뜻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패딩이다. 글자와 그 PA 쓰시고 뭐 패딩이니까 D까지 쓰세요. 그럼 패딩이라고 나오고요. 그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여백부터 위에 그 패딩 여백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쓰면 이제 5픽셀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픽셀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써보시면 세로 고침하겠습니다. 세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5픽셀이 됩니다.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실 수 있으시고 그 패딩이 떨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죠. 여기 이제 요 글자와 사이에 이 요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메뉴로 할 거기 때문에 옆으로 붙이는 걸로 하시고 대신에 마진을 좀 주셔야 여기 요거랑 요거랑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마진을 5픽셀 5픽셀 해가지고 10픽셀 됐기 때문에 한 10픽셀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BR 태그를 일단 지우고 이거 패딩을 했더니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네요. 그럼 마진도 좀 주겠습니다. 마진을 줘서 마진도 한 10픽셀, 그 5픽셀 정도 주면 서로 5픽셀 정도 주시면 서로 5픽셀이니까 10픽셀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세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얘를 붙이고 싶으면은 옆으로 붙었기 때문에 5픽셀 주시는 것보다 그 옆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줄여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뭐 이 정도 떨어뜨려 놓는 것도 괜찮죠. 지금 이제 마우스가 갖다 대시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앵커 태그로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계속 이어붙이는 건 BR 태그를 지운 거예요. 줄바꿈이라는 비울 태그를 지워서 계속 이어붙이기를 옆으로 놓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볼더 부분이 이제 테두리를 지정한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여기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시면 A 태그를 이렇게 그냥 지정을 하시면 맨 처음에 앵커 태그에 대한 처음에 보여지는 A 태그의 스타일 CSS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CSS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볼더니까 테두리를 맨 처음에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테두리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테두리 지정을 할 때 색을 표시하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색 지정. 첫 번째는 이제
그 컬러 이름을 가지고 색상명, 색상 이름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드 뭐 이런 거, 블랙, 뭐 블루, 오렌지, 뭐 스카이 블루,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색상 이름을 이용해서 점점점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태까지는 색상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RGB 형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R이 레드, 삼원색이라고 얘기하죠. 레드,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블루 이렇게 쓰시고요. 그 16진수로 사용을 하고요. 16진수 그림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 16진법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16법 두 자리 뭐 이렇게 두 자리씩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16진법 한 자리를 이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RGB도 그 색상을 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RGB를 주고 싶은데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샵을 이렇게 RGB의 경우에 샵을 앞에다 붙이셔야 돼요. 샵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000부터 그 FFF까지 이렇게 씁니다. 써서 사용하시는 경우인데 그 여기 앞에다 샵 붙여야 되고요. 샵 붙이셔야 되고 그 이때에 이제 샵 뒤에 RGB 순서입니다. 순서로 해서 그 앞에 있는 게 여기 R, 그 다음에 여기 G, 그 다음에 B 이런 게 되고요. 그 색상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색상의 빛을 전부 다 없애는 게 0입니다. 0으로 해서 사용을 해서 이게 검정색이 됩니다. 검정색.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검정색이 되고요. 그 이쪽에 FF는 최대 빛을 굉장히 밝게 이렇게 한 건데 이걸 전부 다 밝게 하면 흰색이 됩니다. 흰색. 그래서 그 세 가지 숫자를 똑같이 주면요, 그 회색이 됩니다. 회색. 검정색에서 이제 톤만 달라지고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생기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것들은 회색 그 중간 색들은 전부 다 회색이 됩니다. 제가 샵 888 썼는데 이게 회색입니다. 회색.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이제 대시가 이렇게 보인 거 보이시죠? 이게 회색입니다. 회색을 이용해서 이제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회색 정도가 이렇게 보통 인터넷에서 이렇게 888 정도가 쓰는 거고요. 그 RGB인데 RGB를 한 자리로 이제 표시한 거예요. 한 자리로 표시를 한 거라서 그 레드를 16단계로 나눈 거죠. 0부터 F가 15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쓰면은 그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R 이렇게 썼던 게 R 레드입니다. 레드로 볼 때는 0부터 F 16진수의 F가 15입니다. 15 0부터 15 정리 말해서 16단계의 색상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레드 자체를 그 레드에 해당되는 것을 0부터 15까지 해서 15단계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RGB를 이용하는 게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똑같이 샵 RGB입니다. RGB인데 이거는 이제 두 자리로 표시하는 거예요. 두 자리로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하면 이제 샵 그 다음에 000000 이렇게 해서 총 6자리가 되죠. 이게 검정이 되고요. 검정부터 샵 FFFF까지 그 영문자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흰색이 됩니다. 흰색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레드 R에 해당되는 게 R에 해당되는 게 0부터 FF까지 0부터 FF까지인데 FF가
그 255까지입니다. 그 16진수로 F에서 16 곱하기 15 해서 사용하시면 그 이 250 그다음에 그 F까지 가면 이제 그게 15잖아요. 더하기 15 하시면 그러면 이제 255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256 단계를 그 0까지 했으니까 256이 되죠. 여기까지. 단계의 색상을 표시하는 거죠. 색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수 있다. 그 제가 디자이너라 그러면요, 그 색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한 끗 차이가 되게 색감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 같으면은 아래 걸 쓰겠어요. 아래 거 쓰는데 저는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 때문에 안타깝지만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요 위에 거를 쓰면 충분합니다. 15개까지 나면 되지 뭐 색감이 뭐 그렇게 필요해?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 컬러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컬러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저희가 W3 스쿨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 W3 스쿨스를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줄여서 지금 HTML 뭐 이렇게 뭐 홈 또는 HTML 뭐 이런 걸 해서 이런 HTML 그 밑으로 내려보면 뭐가 있냐면 컬러 피커라는 게 있어요. 색상을 눈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피커가 있는데요. 컬러 피커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여기에 색상이 나와요. 이렇게 색상이 나와서 RGB로 나오고 뭐 HSL도 나오고 퍼센테이지 투명도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쓸 수도 있으시고요. 그 이 색상 이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름으로도.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선택했을 때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감이 초록 굉장히 틀린 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신데요. 거기에 대한 스펙트럼도 나오고, 그 이 중에서 제가 뭔가를 한 개 찍은 다음에 농도를 선택하면 여기에 대한 요 숫자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요 색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색감으로 저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선택할 때에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않아서 이런 것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는데, 이런 거 막 그 짬뽕으로 버무려 놓잖아요. 그러면은 홈페이지가 그 굉장히 힘들게 보입니다. 그 이 지금 홈페이지는 다 회색입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쪽도 텍스트 회색에 백그라운드 회색으로 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메뉴 부분도 회색이고 마우스 갖다 대면 이제 검정색입니다. 여기 이미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섞었냐면 그린을 섞었어요. 약간 그린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회색이다 이거죠. 그래서 회색을 좀 줘가지고 하면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 얘가 다른 색깔이랑 좀 어울려요. 그래서 회색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색감을 이용해서 쓰시게 되고, 데이터 피커를 이제 선택하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농도, 라이트 앤 다크를 위해서 농도를 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을 주고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는 이제 RGB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HSL이라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도 그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맨 위에 거, 그 다음에 RGB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RGB 255까지 이렇게 여기 보시면 0부터 255까지 254인데요. 흰색 259까지 쓸 수 있어요. 그 디자이너 같으면 이 정도 단계를 이렇게 해서 피커를 쓰겠지만,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 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 0부터 15단계로 나눠서 쓴 정도의 색감을 이용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색 지정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그 앞에 RGB를 쓸 때는 앞에다 샵을 쓰고 그 다음에 16진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88이니까 그 딱 중간 절반에 해당되는 색상을 이제 이용해서 테두리를 만든 거죠. 볼도 테두리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패딩하고 마진을 줬고요. 그 패딩은 글자 안에 글자와 테두리 사이의 여백을 의미합니다. 여백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객체와 바깥의 내용, 밖에와의 여백 사이
밖에 박과 사이의 여백 여백을 줘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제 언더바가 계속 보이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언더바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언더바 텍스트 안에 언더바. 그 컬러도 좀 지정을 하고요. 컬러도 요거 그 테두리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색상 글자색을 지정하려면 컬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컬러를 샵 888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언더바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 언더바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데코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글자 뭐라고 해야지? 데코레이션이라고 얘기하면 참 편한데 글자 꾸미기 꾸미기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보시면 뭐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라고 나오죠. 글자의 데코레이션 이라고 나와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지금 기본은 언더라인입니다. 앵커 태그의 데코레이션 기본은 언더라인. 넌으로 하시면 이런 그 언더바가 없어집니다. 그 테두리도 만들었기 때문에 넌으로 하시면 꾸미기에서는 이제 그 언더바 여기 밑줄인데요. 밑줄 없애기를 하려면 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넌. 지난번에 넌이라는 거 한번 해보셨죠?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으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합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나타났을 때 보여지는 이제 디자인에 해당이 되고요. 자, 얘 디자인을 이번에는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변하도록 이렇게 만들 거예요. 뭐 갤러리 부분은 좀 이렇게 빨간색 정도에 해당되는 거. 네이버는 여기 녹색이 해당되니까 녹색.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완전 녹색을 하면 좀 그러니까 색감을 좀 찾아서 그거랑 비슷한 이제 숫자 세 자리 숫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라갔을 때 표시하는 것이 마우스를 올라갔어요라고 표시하는 것이 저희가 마우스를 올라갔어요라고 표시하는 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A 땡땡 H 오버라고 이제 스타일을 지정하면 됩니다라는 거죠. 자, 이거 A는 태그니까 저희는 클래스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땡땡 H 오버라고 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지금은 여기 클래스를 지정했는데 클래스 땡땡 H 오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에 요거는 그냥 그 처음 보이는 앵커 태그의 CSS고요. 그 다음에 그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의 CSS를 설정할 건데요. 지금 클래스가 그 btn 그 클래스로 만들었고 .btn 언더바 a예요. 근데 a인데 마우스가 올랐을 때라고 할 때 땡땡 쓰시고 h 오버라고 쓰는 거예요. 오버라고 쓰시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딴 거는 지정하지 않고 이제 컬러 그 글자 색깔과 배경색을 좀 바꿔서 배경색 테두리 이런 걸 좀 바꿔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우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건데 그 지금 현재 클래스 중에서 둘 다 똑같이 만들었네요. 그 지금 현재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은 스타일로 지정이 되게 만들어서 그냥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을 바꾸려면 또 따로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고요. 일단은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이제 그 배경색을 이제 그 조금 선택을 해서 검정색이 약간 도는 배경색을 빨간색, 검정이 도는 빨간색을
빨간색을 조금 이제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그라운드라는 거를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저희가 백그라운드 중에서 컬러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다크 레드 다크 그 레드 리피트 백그라운드 리피트 이건데 백그라운드 색상을 좀 지정해서 쓰려는데 색깔 그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레드 중에서 뭐 다크 레드 이런 게 있으면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여기서 넣고 아까 전에 픽셀기 한번 써야 되겠네요. 그 의도치 않게 픽셀기를 쓰게 됐어요. 쓰게 됐는데 그 컬러 피커 그 약간 검정색이 도는 이런 이제 컬러 피커에 어느 정도 와인 다크 와인 정도 색깔로 이렇게 쓰시면 이 B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B라고 돼 있는 여기 앞에 있는 걸 숫자로 해서 B00 이 정도 쓰시면 요 색깔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세 가지로 쓸 때는 그 6자리로 쓸 때는 이걸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요거를 복사하시고요. 이대로 하시고 그 색상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백그라운드를 했는데 백그라운드 이렇게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백그라운드 클립, 컬러, 이미지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어요. 그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으로 해서 쓰는 거 이렇게 해서 컬러를 직접 지정을 하셔도 되고 그냥 백그라운드인데 색상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집어넣게 된다. 지금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죠. 하시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로. 마우스가 빠져나갔을 때 원래 상태대로 지정을 안 해도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H오버를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얘가 그 검은색이 도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은 흰색이 되겠죠. 그래서 흰색으로 컬러를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자색은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색에 해당되는 속성이 이 정도는 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는데 컬러입니다. 컬러이시고요. 그냥 화이트 써도 되고 샵 000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검정색이고 000는 FFF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흰색 그냥 화이트 쓰셔도 되고 6자리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F4키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색상은 백그라운드는 예쁘게 보이죠?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다크 레드로 바뀌어 있고요. 이제 클릭을 하면 동작을 하는 건 동일합니다. 동작을 이렇게 해서 가는 건 동일하신데 색상이 그 컬러는 흰색, 그 글자색은 흰색이고 배경색은 이제 다크레드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들어 낼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에이태그 꾸미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얘를 쓰시려면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죠. 라이브러리 필요. 얘는 CDN 방식으로 저희가 CDN 방식으로 이제 등록을 할 거고요.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4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그 버튼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쓰니까 클래스에다가 btn이라고 주고 btn 그다음에 btn 대시 그다음에 버튼 종류를 쓰면 됩니다. 버튼 종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종류를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그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W subscript에서 나온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컬러 말고 W subscript의 부트스트랩 3 그 다음에 BTN 여기 보시면 버튼이라고 이제
버튼인데 그냥 일반 텍스트도 다 버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우스를 쓸 수 있는데요. 컬러링 하는 것은 이게 전체를 쓸 때는 그냥 버튼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 다시 종류. 얘가 디폴트입니다. 얘가 디폴트, 얘가 디폴트, 얘가 프라이머리, success info, warning, danger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링크 이렇게 이제 그 타입을 사용하시면 타입에 해당되는 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쓰려 그러면 이제 등록하는 거를 타이틀 밑으로 해서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밑으로 등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딴 데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해 놓은 게 여기 없네요. H 리스트 여기 있죠. 부트스트랩을 CDN 방식으로 등록을 한다. 복사 하고 붙여넣기. 그 못 찾으시면 try yourself 누르시면 되죠. 그 부트스트랩을 실행시키는 거를 가지고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밑에 example 밑에 try yourself를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거 얼른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붙여넣기를 하고 저희가 그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 부트스트랩을 쓰고 싶은 버튼으로 만들고 싶은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버튼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밑으로 내려서 복사를 한 개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데 텍스트 여기 버튼 클릭하면 PhD동인데 가로 열고 BS라고 쓸게요. 부트스트랩이다 이거죠. 쓰고요. 그 클래스를 지정할 때 버튼입니다 라고 맨 앞에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버튼입니다 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 타입을 btn 다시 버튼 타입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디폴트를 그냥 보통 많이 쓰거든요. 디폴트입니다. 이 디폴트 많이 사용하는데 프라이머리나 이런 거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부트스트랩의 버튼 그룹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이어서 쓰려면 그룹 수를 선택해서 쓰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다른 걸 더 필요로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버튼 부분만 보시면 디폴트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 다시 디폴트라고 지정을 해서 디폴트라고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뭐 대시 디폴트 딴 건 안 했고요. 클래스만 지정을 했어요. 클래스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디폴트가 지금 네이버는 디폴트가 지금 제 스페링을 틀렸나봐요. BTN을 빠뜨렸군요. BTN 한칸 띄고 버튼인데 버튼의 스타일 디폴트입니다. 쓰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금방 끝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누가 봐도 부트스트랩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버튼으로 만들고 싶으면 앵커 태그도 되고 버튼 태그도 되고 아무 태그나 전부 다 버튼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부트스트랩의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만 이렇게 선언하면 뭐든지 전부 다 버튼으로 텍스트를 버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방 이런 것들을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